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채널 K 뉴스입니다. 눈폭풍 요나스로 인한 사망자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어제 보도에 28명의 사망자를 전해드렸는데요. 최종 집계 결과 사망자는 37명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이들 대부분은 눈을 치우는 과정에서 사망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기상 전문 매체 웨더 채널은 25일 기준 총 37명이 숨진 것으로 집계됐다고 보도했습니다. 뉴욕주에서는 뉴욕시 5명을 포함해 총 9명이 사망했고 노스캐롤라이나 버지니아에서 각각 6명씩 사망자가 발생했습니다. 이 밖에 펜실베니아에서 3명, 뉴저지에서 2명이 숨졌고 켄터키와 메릴랜드, 델라웨어, 워싱턴 DC 등에서도 사망자가 보고됐습니다. 특히 이 가운데 대다수의 사망자는 눈을 치우는 과정에서 심장마비 등으로 숨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뉴욕시의 대중교통은 점차 정상화되고 있지만 일부 서비스는 여전히 중단된 상태입니다. 롱아일랜드 레일로드는 25일까지도 파라커웨이와 햄스테드, 롱비치, 웨스트 햄스테드 노선이 운행을 재개하지 못했습니다. 버스도 도로 위 제설 작업 지연으로 인해 상당수 노선이 지연 운행되고 있습니다. 다만 뉴저지 트랜짓 기차 서비스는 글라드스톤 노선을 제외한 모든 노선이 평일 일정대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눈폭풍은 지나갔어도 아직 주택가 도로들은 눈더미가 수북히 쌓여 있습니다. 주민들은 조금이라도 길을 넓히려 눈을 치우고 있는데요. 주마다 규정이 조금씩 다르지만 눈을 치우지 않으면 벌금 폭탄을 맞을 수 있어 주의가 요구됩니다. 뉴욕시에서는 눈이 그친 후 4시간 이내에 눈을 치우지 않으면 벌금이 부과됩니다. 단 오후 9시부터 다음날 오전 7시 사이의 시간은 4시간 계산에서 제외됩니다. 인도의 눈을 치우더라도 제설작업 차량이 이미 눈을 치운 도로 위로 밀어내면 티켓이 발부됩니다. 첫 번째 위반 시에는 벌금 100에서 150달러가 부과되고 12개월 이내 중복 위반 시에는 최대 350달러까지 부과됩니다. 만약 눈이 얼었을 때에는 눈을 녹이거나 재 또는 모래를 뿌리는 조치를 해야 합니다. 뉴저지주에서는 지역별로 제설 규정이 다른 만큼 주의가 요구됩니다. 팰리세이스 파크의 경우는 12시간 내에 눈을 치워야 하고 집이나 업소주의 보도의 눈을 도로와 맞닿아 있는 곳까지 완전히 치워야 합니다. 포트리는 주거용 주택 소유주나 세입자의 경우 12시간 안에 제설 작업을 마쳐야 하고 아파트 등 다세대 주택 소유주와 상업용 건물 소유주 및 업주 주인 등은 눈이 그친 뒤 4시간 안에 눈을 치워야 합니다. 한편 뉴저지주에서는 차량에 쌓인 눈을 완전히 치우지 않고 운전하다가 적발될 경우 75달러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뉴욕 코리아 센터 신축 건설 공개 입찰에 10개가 넘는 업체들이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총 공사비는 3,300만 달러로 경쟁이 치열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뉴욕 한국문화원은 지난 22일 마감된 뉴욕 코리아 센터 신축공사 공개 입찰 결과 모두 12개의 건설사가 제안서를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한인 건설사들도 이번 입찰에 참여한 것으로 확인됐지만 구체적으로 어느 회사인지 또 몇 개사가 참여했는지는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입찰 가격 등도 아직 알려지지 않았지만 총 공사비 3,300만 달러 수준에서 경쟁이 치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뉴욕 한국문화원은 오는 3월에서 4월쯤 시공사 선정을 완료하고 올 여름부터는 본격적인 공사를 시작한다는 계획입니다. 완공은 17개월 후인 2017년 겨울쯤이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뉴욕 한국문화원 관계자는 시공사 선정을 맡은 미국계 부동산 매니지먼트 회사가 각 회사들의 규모와 공사 실적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시공사를 선정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뉴욕 코리아 센터는 일본 동경에 이어 두 번째로 해외에 신축되는 복합 문화 공간입니다. 센터 내에는 176석 규모의 공연장과 한류 체험관, 전시실과 도서 자료실, 한국어 강의실 등이 마련될 것으로 예정돼 있습니다. 연방국세청이 올해 세금 보고에 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납세자들은 소득 보고 의무를 잘 지키고 규정에 따라야 하는데요. 허위 보고나 누락, 오류 등에 대해 벌금이 2배로 오릅니다.
IRS는 올해부터 연말정산 임금 명세서와 독립계약자 소득정산표에 허위 오류 및 미보고에 대한 벌금을 2배 이상 올리기로 결정했습니다. 한인공인회계사에 따르면 고용업체가 직원과 독립계약자에게 제공하는 W2와 1099 양식에 담긴 내용이 부정확하거나 보고하지 않을 경우 기존 벌금 액수는 장당 30에서 100달러 또는 최대 150만 달러였습니다. 하지만 올해부터는 50에서 260달러 또는 최대 317만여 달러로 2배 이상 상향 조정됐습니다. 특히 의도적인 미보고에 대한 벌금은 장당 250달러에서 520달러로 2배 이상 인상됐습니다. 벌금은 업체의 연매출 규모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CPA 업계와 건강보험업계 관계자들은 의료개혁법 시행으로 오바마케어 보험 가입자의 소득에 따라 보험료와 보조금 규모가 정해지기 때문에 IRS가 소득보고에 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하는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뉴욕주는 재산세를 연간 2% 이상 올릴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뉴욕시의 경우는 재산세가 매년 크게 오르고 있는 실정입니다. 뉴욕시도 재산세 인상률을 2% 내로 제한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토니 아벨라 뉴욕주 상원의원은 25일 뉴욕시의 재산세 인상률을 2% 내로 제한하는 방안을 빌 드 블라지오 뉴욕시장에 공식 요청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현행법에 따르면 뉴욕주는 각 지방정부와 학군의 재산세를 연간 2% 넘게 올릴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뉴욕시는 해당되지 않아 뉴욕시의 재산세는 매년 크게 오르고 있습니다. 아벨라 의원은 뉴욕시 재산세 인상률은 연평균 6%에 달하고 최근 5년 사이 20%포인트가 증가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뉴욕 시민들의 부담을 덜기 위해서는 재산세 인상률을 제한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공화당의 란자 뉴욕주 상원의원도 재산세 인상률을 제한하는 법안을 주의회에 공식 발의한다는 계획입니다. 이와 관련해 빌 드 블라지오 뉴욕시장 대변인은 재산세 인상률을 제한하게 된다면 세수가 줄어들면서 공공안전과 교육 등에 심한 타격을 받게 될 것이라며 반대하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뉴욕주의 월 보험료 부담이 타주에 비해 비싸지만 어린이들의 보험인 차일드 헬스 플러스의 경우는 저렴한 편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가구당 월 소득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대체로 무료이거나 많으면 60달러 정도로 조사됐습니다. 뉴욕주 아동 건강보험 차일드 헬스 플러스의 2016년도 월 보험료는 소득 수준에 따라 최저 0에서 60달러까지 책정됩니다. 미 전역에서 아동 건강보험에 월 보험료를 부과하는 주는 24개로 뉴욕주는 이 가운데 9번째로 저렴한 수준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뉴욕주 보건국에 따르면 뉴욕주에 거주하는 19세 미만의 아동이 속해 있는 가구 가운데 3인 기준 월 소득이 2,678달러 이하인 즉 연방 빈곤선 151% 이하의 가정은 차일드 헬스 플러스 월 보험료가 0달러입니다. 이어 201% 미만인 가정은 매월 9달러, 251% 미만인 가정은 30달러, 301% 미만인 가정은 매월 45달러, 351% 미만인 가정은 매월 60달러의 보험료가 부과됩니다. 이와 같은 보험료 수준은 아동 건강보험에 보험료를 부과하는 24개 주의 평균 18달러의 절반 수준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단 가계 월 소득이 6,697달러를 넘어설 경우에는 주정부 보조금을 제외한 보험료 전액을 지불해야 합니다. 모바일 뱅킹 이용자들이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모바일 뱅킹 이용자가 30%에 달하면서 성인들의 경우에도 10명 중 1명은 모바일 뱅킹을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컨설팅 업체인 제벌린 연구소는 지난 5년간 소비자 3,100명을 대상으로 모바일 뱅킹 이용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이에 따른 보고서에 의하면 2015년에 매주 모바일 뱅킹을 사용한 사람은 조사 대상의 30%에 달했습니다. 이에 반해 매주 은행 지점을 방문했다는 응답자는 24%로 모바일 뱅킹이 처음으로 지점 방문을 앞질렀습니다. 보고서는 또 지난해 성인 10명 중 1명이 새로 모바일 뱅킹을 사용하기
하기 시작했다며 신규 이용자가 2,500만 명 더 늘었다고 밝혔습니다. 2020년에는 미국 성인의 81%가 모바일 뱅킹을 사용할 것이라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보고서는 사용자들에게 간편한 온라인 결제, 은행 업무 관리 등 다양한 옵션들이 제공되기 때문에 모바일 뱅킹의 사용이 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한인은행들도 고객의 편의를 위해 모바일 뱅킹 서비스를 확대하는 추세입니다. 현재 BBC은행과 윌셔, 신한, 태평양, 한미은행 등이 모바일 뱅킹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퀸즈와 라과디아 공항을 잇는 Q70 버스가 증편 운행되고 셀렉트 버스 서비스로 전환될 예정입니다. 배차 간격이 빨라지고 운행 속도도 빨라져 이용자들의 시간이 절약될 것으로 보입니다. 메트로폴리탄 교통공사는 현재 우드사이드와 잭슨 하이츠 전철역을 거쳐 라과디아 공항으로 직행하는 Q70 버스를 이르면 오는 봄부터 증편하겠다고 밝혔습니다. Q70 버스는 7번 전철과 롱아일랜드 레일로드가 지나는 60일가 우드사이드역 정류장에서 출발해 7번 전철 노선을 따라 운행합니다. E와 F, M, R 노선의 잭슨 하이츠, 루즈벨트 애비뉴역 정류장에 정차하고 브루클린에서 퀸즈 익스프레스웨이와 그랜드 센트럴 파크웨이를 이용해 라과디아 공항 B, C, D 터미널로 직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평일 통근 시간대에는 평균 12분 간격으로 운행되고 있지만 이번에 증편되면 배차 간격이 평균 8분으로 짧아집니다. 야간 배차 간격도 기존 30분에서 20분으로 변경돼 공항 이동이 훨씬 수월해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 Q70 버스는 늦어도 올해 안으로 셀렉트 버스 서비스로 전환될 예정입니다. SBS 버스로 전환되면 전용 정류장과 전용 차선으로 운행되고 운행 속도가 15에서 18% 빨라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LA 지역 한인사회 소식입니다. 한인들에게 친숙한 패창가 리조트 앤 카지노 앞으로 2년 안에 현재 규모의 2배로 확장하겠다는 계획을 밝히며 종합 패밀리 리조트로 탈바꿈할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다가오는 설날을 위해 다양한 행사도 선보이며 고객몰이를 하고 있습니다. 김지은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해 12월 16일 패창가 리조트 앤 카지노 측은 시정부와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기공식을 갖고 리조트 확장 공사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확장 공사에 투입된 금액은 총 2억 8,500만 달러. 패창가 측은 이번 확장 공사를 통해 현재와 동등한 규모의 새 건물을 신축할 계획입니다. 패창가 리조트가 확장되면 지역 3,500개 신규 일자리가 창출되고 남가주 관광산업 강화, 지역 발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Two-story spa and saloon with 17 rooms and also a hydrotherapy room area. We also have a complex pool-style resort type of pool, 8 pool area, 2 restaurants, and also 또 확장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15번 프리웨이의 패창가 진입로의 교통 혼잡을 줄이는 방안도 마련됩니다. Now, on a very practical side of things, look for an improved traffic situation. I think in the next handful of years, there will be long-term remedies at the off-ramp, Interstate 15, the widening in front of the casino property to 6 lanes will reduce the bottlenecking that already does occur. 지난 16일 열린 아시안 아메리칸 엑스포의 참가를 시작으로 패창가는 다가오는 구정을 축하하기 위한 다양한 이벤트도 선보입니다. 2월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 오후 1시부터 9시까지 패창가 클럽 카드 소지를 한 고객들에게 긁기만 하면 당첨되는 행운의 빨간 봉투 프로모션을 진행합니다. 또 오는 2월 6일에는 행운의 사자춤 공연을 선보일 예정입니다. 한편 패창가 리조트는 특급 수준의 골프 시설과 엔터테인먼트를 즐길 수 있는 6만 7천 스퀘어핏의 공연장, 20만 스퀘어핏 규모의 카지노를 완비하고 있으며 2015년에는 USA 투데이가 선정한 최고의 카지노 호텔로 선정된 바 있습니다. TVK 뉴스 김지은입니다.
월드리포트입니다. 최근에는 미백 화장품뿐 아니라 미백 음료, 미백 알약까지 등장하면서 여성들에게 인기를 끌고 있는데요. 문제는 이 같은 상품 광고가 흰 피부가 우월하다는 인종차별적 논리를 드러냈다는 것입니다. 최근 태국에 등장한 광고. 유명 여배우가 등장해 자신의 인기 비결은 하얀 피부라고 강조합니다. แล้วถ้าคริสหยุดดูแลตัวเองเมื่อไหร่ทุกอย่างที่ทุ่มเทมาความขาวที่ลงทุนไว้ 그러더니 굳어지는 표정과 함께 피부색이 어두워지면서 마치 흑인처럼 변합니다. 왼쪽에는 하얀 피부의 신의 스타가 등장해 대조를 이룹니다. อาจทำให้เรา 그러자 검은 피부에 침통해하는 여배우를 향해 울리는 한마디. แค่ขาวก็ชนะ 미백 알약을 먹고 하얀 피부를 되찾으며 광고는 끝이 납니다. 하지만 이 광고는 나오자마자 전 세계적인 비난을 받게 됐습니다. 하얀 피부가 검은 피부를 이긴다는 내용이 인종차별을 조장한다는 겁니다. เป็นเพราะโฆษณามั้งใช่ไหมโฆษณาพวกผลิตภัณฑ์เขาบอกขาวใสสวยอะไรมากกว่านี้ผิวหมองคล้ำแล้วไม่สวยอะไรอย่างเงี้ย 태국에서 하얀 피부가 좋다는 광고로 논란이 벌어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백곰이 되고 싶어 병원을 찾은 흑곰 한 마리. 하지만 털이 하얘지려면 수백 년간 빛을 보지 않는 수밖에 없다는 의사의 말에 좌절합니다. 잠시 뒤 연신 분홍색 음료를 마시는 의사의 흑인 아버지가 등장합니다. 알고 보니 의사도 검은 피부였던 것. ยินดีด้วยที่คุณเกิดเป็นมนุษย์ 흑곰의 털이 하얗게 되는 건 불가능하지만 사람은 미백 음료를 마시면 하얀 피부를 가질 수 있다는 겁니다. 또 다른 미백 크림 업체는 피부가 가장 하얀 학생에게 장학금을 주는 이벤트를 여는가 하면 하얀 피부의 여학생이 인기가 높다는 광고도 버젓이 전파를 탔습니다. 태국에서 미백 열풍이 불게 된 데는 서구 문화의 영향과 어두운 피부색을 하위 계층의 전유물로 여기는 인식 때문이란 분석입니다. You look at the social structure with the different social classes, women of lower strata seem to be of darker skin. 이번 논란은 업체 측이 문제의 광고를 삭제하고 홈페이지에 사과문을 올리는 것으로 마무리됐습니다. 그러나 사회적 인식이 바뀌지 않는 한 하얀 피부가 우월하다는 광고는 끊이지 않을 거란 우려의 목소리가 큽니다. 간추린 소식입니다. 캘리포니아주 샌디에이고 해군 의료원 26동 건물에서 오늘 오전 총격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해군 의료원은 페이스북 게시물을 통해 총격 사건이 진행 중이라며 구내에 있는 이들에게 달아나거나 숨거나 싸우도록 촉구했습니다. 현장에 출동한 연방수사 요원들은 인근을 폐쇄하고 근처 중학교 1곳과 고등학교 2곳도 즉각 폐쇄됐습니다. 용의자나 사상자에 대해서는 아직 알려지지 않았고 수사당국은 총격 용의자의 행방을 쫓고 있습니다. 칼멘 팔니아 교육감의 최측근을 포함한 뉴욕시 교육국 간부 12명이 연간 수천 달러의 법인카드를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들은 직원을 위한 호화 파티를 벌이거나 $1,000가 넘는 개인용품을 구매하면서 영수증을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이 밖에도 개인적인 식사비와 음료비, 접대 비용으로 맨해튼과 퀸즈의 고급 식당에서 무려 $6,552를 사용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한편 이들 간부의 평균 연봉은 $10만 되었습니다. 뉴욕시에서 묻지마 칼부림이 잇따라 일어나고 있습니다. 어제 오전 7시쯤 맨해튼 블리커 스트리트역 인근 6번 전철에서 맞은편에 앉아있던 남성이 71세 여성의 얼굴을 칼로 긋고 도주했습니다. 피해자는 얼굴이 4인치나 찢어지는 부상을 입었고 범인은 10대 후반의 히스패닉으로 검정색 운동화에 빨간색 스웨터를 입고 있었습니다. 앞서 24일에도 브롱스에서 걸어가던 여성이 칼에 찔려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맨해튼 32가 윌시은행 지점을 비롯 은행을 대상으로 연쇄 강도 행각을 벌이고 있는 30에서 40대 추정 흑인 남성이 공개 수배됐습니다. 지난 20일 오후 1시 10분쯤 윌시은행 맨해튼 지점에 침입한 용의자는 창구에서 은행원에게 현금을 요구했지만 은행원이 요구에 응하지 않자 빈손으로 도망갔습니다. 이에 앞서 지난해 11월과 올 1월에는 맨해튼 체이스뱅크와 HSBC 은행 등에도 침입해 현금을 강탈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환율과 증권 소식입니다. 이어서 날씨입니다. 수요일은 차차 개이면서 맑은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41도, 섭씨 5도, 밤 최저 기온은 22도, 섭씨 6도로 예상됩니다. 목요일은 지역에 따라 간간히 흐리고 대체로 맑겠습니다. 금요일은 구름이 많은 날씨가 예상됩니다. 토요일도 구름이 많은 대체로 흐린 날이 이어지겠습니다. 항상 여러분과 함께하는 채널K 뉴스 여기서 마칩니다. 편안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